프로젝트에서 핀테크와 행동재무의 프로젝트에서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로젝트를 맡겼느냐 궁금한데, 맞는 주가란 게 있어서 그런 거냐, 그 맞히는 애들도 정밀하게 하는 애들한테 더 점수를 잘 주는 겁니까? 그럼 맞춘다고 해서 진짜로 그 현업에서 돈 잘 벌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밸류에이션 리포트를 써보시라고 하는 건요, 적정 주가를 맞히느냐 아니냐 하는 거가 관건이 아닙니다. 그저 그 과정에서 그 해당 업종을 분석하게 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종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기왕이면은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한 회사에 집중해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EPL 축구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여러 팀들을 보고 즐기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은 손흥민이 들어가 있는 토트넘 하나를 대상으로 이리저리 살펴보면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EPL 축구란 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회사를 가지고, 공통된 한 회사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서 얻는 것이 더 많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가끔씩 이제 학부생들 대상으로 리서치 챌린지 대회를 하거든요. 종목 분석하는 거, 밸류에이션 평가 대회.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여러 학교의 팀들한테 공통적으로 한 회사를 딱 집어주면서 그거 한번 해봐라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핀테크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핀테크를 하시면서도 뭐예요, 워낙에 이쪽이 급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이 내일 막 바뀌고, 막 내년에 또 강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핀테크라는 인더스트리의 한 주식 하나를 잡고서 그 인더스트리 스터디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게 업투데이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차피 진정한 가치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추정치가, 또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추정한 추정 주가가 진짜 주가랑 근접하거나 아니면은 불행히도 동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대충 잘 때려 맞췄네 아니면 못 때려 맞췄네, 그런 걸 가지고 점수 매기면은 곤란하겠죠. 그것도 기말 채점 당시에는 그 숫자가 안 맞다가 나중에 1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았더라. 뭐 이런 상황 벌어지면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가 자체 혹은 바이 홀드 셀 그 추천 자체를 보진 않습니다. 음, 물론 증권업계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기한을 딱 주고서 3개월 내로 이 목표 주가에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 1년 후에 정말 네가 말한 대로 가나 안 가나 보자, 뭐 이런 걸 테스트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긴 현업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교과 과정인데 그렇게 맞추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죠. 지금 학기 말 시험대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업계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그래서 인더스트리 스터디가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 여기서는. 그리고 업계에 계신 분들과 같이 심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밸류에이션 과정의 로직이나, 그죠?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얼만큼 잘 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대회에서 주가 맞히는 거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로직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는 우리랑 같이 일할 때는 잘할 수 있겠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더스트리 산업에 대한 보고서, 이런 거를 더 자세하게 잘 써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문조사 만들기도 여기 여러 가지 펑션이 있네요. 유튜브에. 좌우지간에 계속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혹시라도 이번 과제 형태 대신에 대안으로 다른 형태의 과제를 원하시면은 뭐 기탄 없이 제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또 이제 교과서를 지금 집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 그죠? 이런 것도 항상 나오시는 대로 저한테 주시면은 웰컴, 그죠? 웰컴. 그거를 또 반영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서 다 같이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저도 또 참여 점수를
1점씩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교과서도 이게 리치하게 잘 되고 여러분들도 또 많이 배우시고 교학 상장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혹시라도 이번 과제 형태 말고 다른 형태를 원하시면 제안해 주세요 그랬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핀테크와 행동재무에서 다음과 같은 그 과제들을 시도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핀테크 벤처 사업 아이디어 구상해가지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앞에서 하듯이 그들 관점을 생각하면서 PT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헤지펀드 입장에서 새로운 행동 재무적 개념을 동원한 퀀트 투자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PT하기 하는 건데, 이거는 발전하다 못해 어떻게까지 됐냐면은 사실 우리 글경 학생들이 여기 그러니까 내가 늘 자랑하는 거, 예, 이 헤지펀드 대회, 미국의 헤지펀드 대회까지 나가서 우수상을 탔죠. 파이널리스트,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그 기념 패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은 지금 홍콩의 헤지펀드에 인턴으로 이번 여름에 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헤지펀드 입장에서 퀀트 투자 아이디어 제안하기, 이런 것도 해봤었고요. 세 번째로는 핀테크 아이디어에서 배운 것들을 소셜 벤처로 승화시켜가지고 내가 돈 버는 건 아니지만은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걸 막아주겠다 하는 데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앱으로 만든다든가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PT 하는 거 세 번째 있었고, 네 번째로는 크라우드 펀딩 회사, 크라우드입니다. 사실은 우리 김기석 대표님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딱 내주시고 할애해 주셔가지고 그 회사에 접수된 여러 벤처 기업들 중, 그죠? 걔네들 그쪽에 사업 아이디어들 쭉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 한번 보고서 이 학생들이 또 배운 개념들 동원해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한테 크라우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 회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 보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고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김기석 대표님께서 또 채점도 해주신 적도 있었죠. 감사합니다. 거듭거듭 정말 그때 인더스트리의 그 인사이트를 잘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지난 학기부터는 이제 핀테크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상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번이 카카오 페이가 되는데, 그런 핀테크 회사가 상장이 됐으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인더스트리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겠죠. 자료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겁니다. 강의 평가를 해보니까는 지난 학기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물론 프로젝트 하나만 갖고서 강의 평가를 매기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가장 반응이 좋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시도했던 것들도 좋은 반응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은, 혹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발전시켜서 프로젝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학기 때, 이번 학기는 일단 실라버스에서 약속했던 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배를 위해서 많은 제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질문은 뭐라고 물어보셨냐 하면은, 여기서 신고전파와 행동재무적 시각에서 우리는 어떻게 조화를 찾아가야 하는가? 신고전파는 장기적으로 공정가치에 수렴할 거라고 말하고, 행동재무는 이 노이즈가 곧 단기적인 공정가치야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그 다음에 스티븐 핑커 같이 인류가, 이분이 누구시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이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 말씀에 인류가 장기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계몽주의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는 거. 이거는 왜냐하면 현재 내 삶이 각박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서 이런 다른 계몽주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들 같은 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내 수익률이, 눈앞에 있는 수익률이 중요하지, 그게 버블이든 뭐 밈주식이든 뭐 무슨 효율적으로 돼 있든 말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이게 신고전파와 행동재무의 이 뭐랄까 다른 그죠?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헷갈린다, 곤란하다
라고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건 너무 막 나가는 논리 같다. 행동 재무가 이런 건 아닐 텐데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하는 거 그런 것처럼 둘은 동시에 갖춰야 될 시각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시각을 유연하게 넘나드는 좋은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거를 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제 내공이 부족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정정을 해드리자면은 이건 것 같아요. 신고접하는 장기적으로 공정가치 수렴할 거라고 말하고 행동재무는 노이즈가 곧 단기적 공정가치야 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거에는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전파에서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Semi-Strong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그러죠. 이것만 채택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격들은 평균적으로 그들의 공정가치다, True Value다 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공개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됐다고 믿는 거니까요. 예, 기다려서 저게 이 True Value에 수렴하기를 기다리자 하는 거는 벌써 Behavioral Finance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Semi-Strong Form 하게는 준강형으로는 효율적이지가 않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워런 버핏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공정 가치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렴할 거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는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하는 분들이 비록 업종 분석이나 현금 흐름 분석에서는 그죠? 위험도 분석에서는 경제학적인 기법들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투자 철학, 즉 시장을 바라보는 관 이런 것 자체는 내재 가치가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강형 EMH에는 어긋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행동재무적 관점에 더 가깝습니다. 아직 가격은 공정가치, 내재가치가 아니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나가고 나면 파마 프렌치 멀티팩터 모델 뭐 그러고 나서 루짱의 무슨 밸류 프리미엄 이런 얘기로 들어가면은 그 밸류 프리미엄, 밸류 투자라고 하는 거 아이디어가 나름의 경제적인 설명 이유가 된다. 리스크로서 하는 얘기는 있죠. 그죠? 하지만 그걸 그냥 일단은 캐릭터리스틱,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이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는 그걸 봤을 때는 좀 더 행동재무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가격은 공정 내재 가치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재무는 노이즈가 공정가치야 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 가격이 노이즈가 심하게 한쪽으로 끼어서 과대평가가 돼 있거나 그걸 버블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과소평가가 돼 있거나 그걸 우린 크래시라고 혹은 패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공정가치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게 행동재무의 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우님이 노이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거는 공학에서 나온 개념이죠. 아주 이상적인 회사 주가 실험을 좀 상정해 볼게요. 이건 약간 TMI가 이론적인 TMI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실험이 있다고 해보세요. 타임머신 실험인데 회사가 완전 똑같은 상황에 처한 다음에 일정 시점 T0에 똑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나서 아무런 추가 정보 없이 100일이 지나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일이 지나는 그거를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상황에서 또다시 100번을, 이게 100일을 또 가고, 그 다음에 타임머신 타고 또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100일을 가고, 이런 거를 반복 실험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가가 100일 동안에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일단 정보는 첫날에 다 T0에 반영이 다 됐어. 그러고 나서 100일 동안 아무런 정보가 새로 안 나와요. 그럼 주가는 변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평균적으로 안 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게 EMH죠. 그죠? 근데 그게 매번 실험할 때마다 타임머신 타고 돌아와서 다시 볼 때마다 주가가 똑같은 자리 그대로 있느냐? 그건 아니란 거죠. 매번 지나갈 때마다 보는 거 우리 샘플 패스라고 과학 용어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게 이렇게 타임머신으로 타고 되돌아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가능한 실험이냐? 일단 타임머신 자체가 없고 우리는 한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완전 똑같은 상황과 그 정보에 처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고 어제 한번 지나갔으면 우리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 실험을 지금 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타임머신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면은 여러분들 마블 영화의 멀티버스, 뭐 평행우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 반복되는 수십 번의 실험마다 그죠? 회사의 주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지점 T0에 똑같은 정보를 반영한 적정 가격이 주당 $100고 그게 시장 가격이라고 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변하는 추이를 쭈쭈쭈쭈쭈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보세요. 100번 그리겠죠. 근데 100일 동안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은 어떨까요? 주가가 완전 조용히 안 움직였으면 좋겠지만은 100일 동안에 투자자들이 또 여전히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노이즈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뭐 긍정론자, 누군가는 부정론자 이러면서 이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임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할 때는 주가가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뭐 두 번째 실험에는 좀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르내리는 기록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그 수십 개의 그래프들을 모아서 평균적인 주가 움직임을 그려보면은요, $100 시작한 점에서 거의 그대로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평균이 그대로 있다는 거지, 개개의 선이 그대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신고전파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즉 개개의 실험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들은 제각기 움직여서 엉뚱한 쪽으로 가지를 칩니다. 하지만은 그런 실험 수십 번을 반복해 보면은 노이즈들이 서로를 지워버린다. 캔슬한다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런 효과가 나오고, 이런 걸 우리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이제 공학에서 얘기를 하죠. 평균하면 제로가 되는 거, 무의미한 것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런 그래프를 누군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놨던데, 웹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는 $100가 아니라 $200, $210에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쭉 되는데 랜덤 워크를 구현했어요. 여러 번, 수십 번 랜덤 워크를 여태까지 100일 지나는 동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을 하면은 주가는 시작점의 그 높이를 대략적으로 유지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물론 흔들림이 약간 있어 보이지만은 수천 번 하게 되면 쭉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개개의 구현된 실험 결과 Realized Sample Path는 제각기 위로 치우치기도 하고 아래로 치우치기도 하지만은 또 예를 들면 보라색 선 이거 보세요. 보면은 위로 막 올라갔다가 미친 듯이 갔다가 훅 꺼지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샘플 패스가 나오긴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샘플 패스 중에 하나만 거치고 지나가고 끝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샘플 패스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게 안타깝죠. 반면에 이제 행동재무에서는 이런 반복 실험을 하더라도 노이즈들이 서로를 지워버리지 못하고 캔슬하지 않고 일정 방향으로 방향성을 띠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고전파에서는요, 주가가 다른 정보가 없으면은 그대로 쫙 유지된다는 거지만은 자기의 내재 가치 선에서 그대로 평균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지만은 행동재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평균적으로 버블이 끼면은 쭉 올라가고 크래시 상황이면 쭉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정 방향으로 방향성을 띠면서 평균 자체가 개별선 말고 평균 자체가 움직여 가버린다는 것 뜻이에요. 자, 주의하실 거는 행동재무에서도 개별 노이즈가 진정한 내재 가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내재 가치는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있어도 신고전파에서는 그 내재 가치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평균이, 이 행동재무는 평균 자체가 엉뚱하게 딴 데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뜻이고요. 시장이 버블로 가득 찬 2020년 같은 경우라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도 주가가 100에서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200으로 치달아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크래시 상황이면은 정보가 없는데도 주가가 100에서 50으로 꽂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내재 가치는 100이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가 두 관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쯤 말씀드리고 나면은 이과 출신 분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구나, 그 얘기구나, 브라우니안 모션 막 이러면서 꽃가루의 운동 막 분자들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가는 거, 그 얘기를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금융공학과 파생상품
이쪽 공부를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문과 출신 원우님들은 이런 설명을 드리면 모르겠다. 그게 지금 내 수익률이 중요하지 그게 버블이든 밈 주식이든 무슨 상관일까. 원우님 말씀대로 그냥 돈 벌면 그만이지 하시게 됩니다. 수천 번의 실험을 하든 말든 그저 한 번뿐인 내 인생에 이미 벌어진 주가 차트 하나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와이프분한테 물어보면 맨날 그래서 당장 돈 벌었냐고 라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답하느냐 마느냐. 와이프님이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죠? 그 앞에서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그 100번 실험해가지고 또다시 하면 언젠가 될 거야.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이제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블 영화 속에 이제 멀티버스에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다른 수십 개, 수백 개 가능성이, 어떻게 갔을 가능성이 있었던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지나가세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는 이제 원우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구절 중에 이 구절이 와닿았어요. 현재의 내 삶이 중요해서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문과생들 분들이 느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해서 이걸 막 그 그래프 갖다 놓고서 샘플 패스 얘기하고 이러면은, 김 교수는 너무 이론적이군, TMI야 이러면서 피하십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이런 걸 말씀드리기엔 저도 참 힘들어요. 이제 그 강의 평가를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하지만 그래도 이건 Q&A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이제 그래서 주식시장에 운이 나빠가지고 투자하다가 이제 운이 나빠서 쪽박 차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바닥에 있는 연두색 선이 그런 거거든요. 진정한 내재 가치는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그대로 있는데, 운이 나빠서 굴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 정보도 없는데 그냥 미끄러 떨어진 주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신 분들, 쪽박 났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집에서 혼나는 거죠. 이제 투자 쪽박 났어. 그러면 한번 혼난 다음에 주식 돈 다 걷어들이고선 두 번 다시 주식은 하지 않으리. 빠이빠이. 형 간다. 그러고서 완전 등지고. 그러고 나서는 평생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요? 주식시장은 쳐다도 보지만 도박판이야. 나쁜 기억만 남고서 절대로 애들한테 금융 파이낸스 사기꾼의 판이야 막 이렇게 나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기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를 이어서 금융 문맹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주식시장에서, 그죠? 운이 좋아가지고 대박 나신 분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저 위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 분홍색 분 있죠? 여기 끝에 대박 나신 분들, 아니면 요쯤 해가지고 여기서 파신 분들,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투자를 잘했지, 그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워렌 버핏이라니까, 워렌 킴이라고 불러줘,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버 컨피던스, 자기 과신이 심해지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투자의 귀재인 양 의기양양해져서 자기 과신이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다시 또 브라우니안 모션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복잡한 이론 됐고 당장 내 돈 버는 그게 내가 돈 벌었다니까 이 방법이 장땡 아니야? 학자님들 쇼미더머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저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운이 좋으셨다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장 참가하는 개미들은 누구의 말을 좋아합니까? 이론적인 교수의 말은 알아듣기 힘들거든. 그리고 이제 교수는 좀 동네 북성처럼 막 맨날 좀 이렇게 까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신에 이제 실제로 돈 벌어봤다, 운이 좋아서건 뭐건 간에 일단 벌어봤다니까요 하는 분들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본성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다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다 보면 다 같이 실수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서는 막상 그렇게 막 의기양양하다가 쪽박 차시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쪽박 났어요 라고 얘기하기는 쪽팔리잖아요. 물론 그걸 좀 극복하려는 웹사이트도 요즘 생겼습니다. 그 주식 커뮤니티 중에 로스포른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LOSSPORN. 이거는 그 월스트리트벳 거기에 커뮤니티에 가시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잃었어요 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참 그런 거 찾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하는 책이 바로 나심 탈렙의 유명한 책, 행운에 속지 말라라는 책이죠. 이건 한번 꼭 읽어보실 걸 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한 그런 설명은요, 컬럼비아 대학의 금융공학과에 계시는 유명한 교수님이죠. 에마뉴엘 더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퀀트라는 책, 우리 번역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My Life as a Quant라는 건데, 그 책 한번 보시면은 설명이 그림과 함께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원우님께서 말씀해주신 스티브 핑커 교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잘 문외한이라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은 이분이 하시는 그 언어 심리학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 여기 핀테크 행동재무 과목 이제 좀 배우면서 몇 주 후에 나옵니다. 센티멘트, 여러분들의 감성지수 이런 거 만들 때 여러분들의 언어에 나타난 여러분의 마음, 그죠? 긍정 마인드, 부정 마인드, 이걸 다 숫자화하는 거가 나왔거든요. 그걸 들여놓은 게 이제 폴 텍락의 2007년 논문이고 이런데, 그게 저는 이제 파이낸스의 분기점이다. 뭐 BC와 AD를 가르는 역사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되게 재미있는 혁신이 그때 일어났다, 2007년에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노력들, 그거 숫자화해서 알고리즘 투자에, 그죠? 여러분들의 감성을 반영해서 알고리즘 투자하는 거, 그런 게 요즘 이제 핫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헤지 펀드들에서도 일찍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돼 왔던 기술이다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책은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 같은 책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원우님이 주식 투자하는 데에서 당장 돈을 벌게 해드리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 수준을 일단 낮춰드립니다. 제 수업을 듣는다고 무슨 돈이 잘 벌린다, 아니에요. 저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이게 무슨 떴다방이나 무슨 뭐 테마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그 리딩방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조심하시는 방법 내지는, 저는 파이낸스에서 이런 거 이제 가르치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말씀드릴 거는, 그저 파이낸스 쪽 연구에서 좋은 점이라 그러면요, 이런 심리적이고 본능적인 요소들조차도 숫자화돼서 이것이 경제적 펀더멘털, 현금 흐름이나 위험도에 대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라는 것에 반영되는가 하는 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의미하게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핀테크에서도 활용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여러분이 벤처 영역을 개척해 나가시는 데에도 이런 발견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준 책들 아마 보셨겠지만은, 아직 못 보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방학 때 시간 되실 때 읽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런 책 안 읽으셔도 제 강의와 노트, 그리고 이제 강의 비디오를 보시면은 충분하시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다음에 사피엔스, 다른 거 한 가지는 다른 책들을 너무 많이 읽으시다가 혼동하시는 개념으로 답을 잘못 쓰시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엉뚱한 다른 너무 먼 데서 책을 구해서 읽다가 시간을 너무 허비하시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학기 중에는 여기 주어진 책들에 집중을 조금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은 중요합니다. 그죠? 열정. 이 책, 저 책 다 읽고 싶어요.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주어진 책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일단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빌드업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 읽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또 동아리 활동은 또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엑스트라로 더 책을 읽고 싶다 이랬을 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원우님이 제안해 주신 사피엔스의 미래라는 책 감사합니다. 그 멋진 책 잘 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우님께서 이제 행동재무가 단기적 비관론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 딱 보고서 그런가? 생각을 또 해보니까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버블이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 그죠? 다들 신나가지고 막 이제 주식시장에서 파티하려고 그러는데 찬물 끼얹는 소리 하는 거죠. 이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가이들이 비관론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는 맞습니다. 반면에 또 크래시가 와가지고 다 공포의 도가니로 막 빠져들 때 어떡해요?
그때는 반대 포지션이죠. 너무 저평가됐네. 지금 사야지. 적기예요. 따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도 또 행동재무 하는 분들의 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또 질문들 있으시면은 제 웹사이트 저기 이메일 주소로 항상 질문을 주저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는 만큼 또 참여 점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제 교과서 만드는 데도 또 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사례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참여 점수 올리는 게 최소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오늘까지 이 라이브 방송 또 실험적으로 하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조셉 킴, 아마도 조셉이 여기 듣고 있는 것 같은데. Hey Joseph, thank you for watching this. Okay, and I don't know if you are still here, but I appreciate it. And 3 people are watching it, so thank you. Right? I don't know who you are. You can just type in your name over here. But yeah, otherwise, thank you for watching. And then 다음번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요일 오후 2시로 지금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셉 킴 교수님과 그죠? 또 글로벌 경영학과 장영봉 학과장님과 같이 재밌는 대화의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 또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때는 주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대해서 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생들 선에서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더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도 커리어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또 유의하면 좋은지 아니면 과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벌 경영학과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학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또 조셉 킴 교수님의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또 어떤 점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또 어떤 특이한 면들이 있는가 재밌는 면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